일단 비문학 지문의 위치가 너무 가운데 쪽에 있어서 한창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읽기도 했고, 그리고 정보량이 진짜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을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문제도 지금 보면 3점짜리는 31번 하나지만 사실 29번도 어렵고요, 30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뭐 여기를 많이 틀리는 건 뭐 워낙 많은 애들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요, 31번이 3점짜리잖아. 걔는 오히려 오답률이 생각보다 안 높았어. 3점짜리인데 6이었고, 이때 오답률 1위가 29번이었어요. 2점짜리. 그만큼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 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돼.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 보내는 측이죠.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이게 막 마구잡이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순서에 맞게. 그리고 수신 측, 이 데이터를 받는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춰서 송신 측에게 응답 데이터를 보내줘야 된대. 내가 그 데이터를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 만약 안녕하세요.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한다. 당연하지. 내가 받은 데이터가 좀 이상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가 중요하네. 자동 반복 요청 방식.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기술이 이 ARQ다. 그렇죠? 이것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ARQ에서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는 송신 측에게 ACK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내고, 만약에 전송받은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때는 NAK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낸대요. 당연히 반대되는 얘기니까 중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였어. 송신 측이 데이터를 수신 측에게 보내면 수신 측이 송신 측에게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자, 근데 이 응답 데이터를 보낼 때 오류가 있다라는 걸 보내는 응답 데이터가 NAK,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응답 데이터가 ACK. 뭐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를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송신 측에 응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두 번째,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두 가지. 이렇게 타임아웃이 되면은 데이터를 송신 측이 수신 측에게 다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타임아웃이라는 건 아무 때나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수신 측이 응답이 없거나 전송이 중단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송신 측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군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ARQ는 정지되기, 고백엔, 선택적 재전송 ARQ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단부터 이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나오겠죠? 일단 정지되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한대요.
일단 저장. 그리고 나서 오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오류 검사에 따라 오류가 있으면 뭘 보내? 뭘 보낸다고? NAK. 오류가 없으면 ACK. 이걸 보내겠죠? 그리고 나서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합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 즉 오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다음 걸 보낸대요. 순차적으로. 자, 근데 NAK, 즉 오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혹은 타임아웃이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 자, 그 다음 고백엔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야? 얘네들의 차이점? 수신이 응답을 기다리는 거. 그렇죠. 얘는 수신 측이 송신 측에게 응답 데이터를 보내야지만 그 다음 데이터가 오는데 얘는 그거 상관없이 일단 데이터를 먼저 한꺼번에 보낸다라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 전송된 데이터를 모두 다 재전송을 한대. 만약에 1, 2, 3, 4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 2라는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해. 그러면 얘는 2부터 3, 4 이렇게 그 뒤 데이터를 다 보낸다라는 거겠죠?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한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정지대기 ARQ도 하나씩 받은 다음에 저장을 하잖아. 여기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하나씩 저장을 하는데 통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무조건 ACK를 보낸대. 그런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면 되죠. 근데 그걸 보내지 않고 아예 무시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예 수신을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아예 보내는 것을 명시적 방법이라고 하고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식을 묵시적 방법이라고 한대요.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명시적 방법을 사용하면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혹은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명시적 방법을 쓰면 묵시적 방법을 사용할 때는 송신 측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ACK가 뭐였어? 오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걸 받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대요. 자, 그다음 내려갈게요. 선택적 재전송 ARQ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엔 ARQ랑 같대. 자, 데이터 전송 기본 원리가 얘가 어땠냐면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보내거든? 이건 똑같다는 거야. 응답 안 보내도 돼. 그런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대. 자, 위에서는 어땠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부터 다시 뒤에 있는 걸 모두 다 재전송한다고 했잖아. 이게 좀 차이점이죠.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를 일단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앞에 있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근데 얘는 앞에 게 끝나지 않아도 일단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거야. 좀 빠를 수도 있죠.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일단 저장한 다음에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거에 대해서 ACK, 즉 오류가 없다라는 응답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순서를 다시 맞춰서 다음 단계로 전달한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앞에 있는 애가 오류 검사 끝나지 않아도 다른 데이터를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짬뽕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다시 맞춰서 재전송, 다음 단계로 전달을 한다. 그런 얘기죠. 어차피 뭐 이 방식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원리에 밑줄 정도만 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28번 한번 가볼게요. 1번, 2번, 3번 한번 찾아봐. 우선 정답은 2번.
동원 1번 어디 있어? 1번 1번이 어디 삭제한다 이렇게 하는. 어디 있는데? 이문단 이문단 보면은 내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면 나오죠. NAK 전송한 다음에 그것을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다. 그러면 1번 선지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이걸 지워야겠죠. 삭제한다가 맞고요. 자, 2번이 정답이라 그랬잖아. 당연히 이 정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조합이 좀 필요하죠. 고백엔 ARQ랑 정지대기 ARQ는 수신 윈도우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일단 이 문단에 보면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HK를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서 2번 선지에 고백 정지대기 ARQ가 하나씩 저장한다라는 걸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백엔 ARQ는 아예 뭐 대놓고 나와 있죠. 3문단에. 그래서 일단 2번이 적절하고. 자, 3번. 정환이. 왜 틀렸어? 모두가 아니면 뭔데? 선택적 재정성. 패스. 한검. 이거 3문단 첫 번째랑 4문단 첫 번째 부분 응답을 기다리지 않기라고 돼 있고, 선택적 재정성은 고백엔 ARQ랑 똑같다고 합니다. 정답. 고백엔 ARQ는 수신 측의 응답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든요. 근데 선택적 재전송도 기본 원리가 얘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3번이 틀린 이유는 수신한 후에, HK를 수신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지, 학준아. 그치? 그래서 일단 3번 틀렸다. 근데 이게 내용일치부터 이렇게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직 풀 수 있는 게 없네. 자, 뒤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즉 오류가 있다라는 응답을 보내거나 아니면 타임아웃, 뭐 전송이 중단되거나 응답이 없어. 그러면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여야 되겠죠. 근데 송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데 이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송하려면 전송한 데이터를 또 저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한가 봐. 그리고 이런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이 되었으나 아직 ACK, 응답, 오류가 없다라는 응답을 받지 못한 데이터래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의 크기라고 한대요. 개념이 좀 어렵죠? 근데 기술지문 혹은 과학지문 이런 애들은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걸 선지에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28번에 4번 한번 가볼래? 4번? 우리가 방금 본 게 송신 윈도우의 크기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어디가 틀렸어? 동원아. 네? 어디가 틀렸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틀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틀린 게 나오는 거야. 말이 되게 비슷하게 쓰이긴 했는데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가 아니고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잖아. 개념을 완전 엉터리로 적어놨지? 그래서 4번은 그냥 땡큐라고 해주면 돼. 자, 또한 수시 측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고 한대요.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의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과 수신 측 모두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는 점에서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모두 1이 된대요. 얘들아, 그 정지대기 ARQ는 어땠어? 하나 보내고 하나 응답 데이터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응답 데이터 보내고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같다. 김도연, 그렇다는 거죠. 자, 이와 달리 고백인 ARQ는 송신 측이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1이 된대요. 아까 봤듯이 고백인 ARQ는 어땠어? 데이터 받지 않아도, 응답 데이터 받지 않아도 그냥 보내잖아. 그리고 기억,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같아서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추론 문제고 이게 뒤에 나와 있는 30번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적 재전송 ARQ를 찾아야 되고 왜 얘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가를 추론해야 돼. 근데 여기만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적 재전송 ARQ가 있는 문단을 한번 가봐.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봐. 얘만의 특징이 뭘까? 계속 저장하는 거. 계속 저장하는 거? 그게 문장에 어디 있죠? 오류 검사 끝나지 정확해.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얘는 일단 한 번에 받는단 말이야.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서 맞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씩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번 문제가 정답이 4번이에요. 앞에 있었던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일단 데이터 수신을 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거지. 자, 1번은 왜 틀렸을까? 먼저 도착한 데이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 검사를 실시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모든 ARQ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2번. 모두 삭제한다는 건 어디서 나왔어? 정지대기. 한번 보세요. 정지대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여기 있네. 밑에서 네 번째 줄. 삭제. 그렇죠? 3번은 이게 관련이 있나요? 얘는 여기 나왔던 선택적 재전송 ARQ만의 특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순번에 맞게 보내죠. 그 다음 5번. 수신을 거부하는 건 어디서 나왔게? 고백이에요. 하품과 동시에 했네. 여기 수신 거부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고백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론 문제 치고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잠깐만 볼게요. 6문단, 마지막 문단.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 번호부터 차례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가 되며 ACK의 회신에 따라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뭐 낮은 번호에서 높은 번호로 가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된대.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이 된다.
예를 들어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야. 먼저 0번, 1번, 2번. 자, 그러면 0부터 최대값인 9까지의 순서 번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간다며. 그럼 0부터 데이터 전송이 시작이 될 거야. 3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먼저 한대요. 0, 1, 2. 왜냐면 지금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니까 3개씩만 먼저 하는 거지. 자, 만약에 0번 데이터에 대한 HK, 즉 오류 없어 라는 응답 데이터가 오면 0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가 된대. 보냈으니까.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에게 전송이 된다. 저기 지금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인데 0이 삭제가 됐잖아. 근데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이면 3개까지 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숫자인 3을 이제 다시 저장해서 수신 측에게 보낸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1이 수신 측에 도착했고 HK가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1이 삭제되고 그 다음 번호인 4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동시에 2, 3번이 왔어. HK가. 그럼 어떻게 돼? 5, 6 이게 추가가 된다라는 그런 원리죠. 밑에 나와요. 동시에 1번, 2번 데이터에 HK가 도착하면 송신 윈도우는 3번 데이터만 남기 때문에 4번,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돼서 수신 측으로 전송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9번 데이터까지 도착을 하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다시 0이 된대. 왜? 최대가 9였으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요 29번 가볼게요. 이게 오답률 1위 였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가 총 12개래요. 12개. 근데 최대값이 5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0에서부터 5까지 데이터 전송을 하겠다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5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하얀색이 뭐냐면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야. 자, 그럼 3개 저장됐지. 얘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몇인 거예요? 3인 거예요.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지금 3인 A인데 1번이 그럼 맞죠? 자, 근데 여기 나를 봐봐. 가에서 나 0이 어떻게 됐어? 삭제가 됐어. 그렇다는 건 뭐야? 0에 대한 HK가 도착했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에서 0이 삭제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누가 들어와? 3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라로 갔더니 1, 2가 삭제됐네? 그렇다는 건 뭐야? 1, 2가 도착을 해서 HK가 도착해서 통신 데이터에서 1, 2가 삭제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누가 들어와? 4, 5가 들어오면 돼. 여기까지 끝나.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번. 이게 왜 틀렸는지 고민해봐. 물어볼게. 한번 해볼까? 이 번 말하는 거. 패스? 네. 학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보낸 데이터가 모두 도착했다? 근데 나에서 보낸 데이터가 모두 도착하려면 1, 2번이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 2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여기. 그치? 한준. 모두가 아니라 모두가 아니야. 0이 시키. 그렇죠. 0. 모두가 아니라 0만 도착한 거야. 봐봐. 다는요. 자, 지금 처음에 0, 1, 2를 보냈는데
여기 나에서 0이 삭제가 됐죠. 그렇다는 건 0에 대한 ACK만 도착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에서 보낸 0, 1, 2가 모두 도착한 게 아니라 0에 대한 ACK만 도착했기 때문에 0만 삭제됐다고 해야지.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가에서 보낸 데이터가 모두 도착한 게 아니라 0만 도착해서다 라고 오답을 해줘야 돼. 어렵죠. 1일 1만 하지. 3번 나와 다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개수가 어때? 몇 개야? 몇 개 추가됐어? 나에서 다로 갈 때. 하나 추가됐지. 그치? 근데 라에서 마로 갈 때? 두 개 추가된 거 보여요? 4, 5. 그래서 얘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니까 적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만약에 5까지 다 왔어.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간다? 0에서부터 간다. 그러니까 데이터 순서번호 다시 가처럼 가는 거 맞는 거지. 마지막 5번 가마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되는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해. 이게 왜 한 번 더 반복이 된다고 하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12개라는 말 때문에 그래. 자, 0에서 5까지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야? 6개잖아. 12개이려면 이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거거든? 6개, 6개. 그래서 이게 이제 12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5번 선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면. 그럼 한 번 더 가면 여기에 남아있는 송신 데이터의 데이터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는 거죠. 다 삭제되겠지. 다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맞다. 난이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신시해 줄게. 자, 이 문제는 얘가 과연 어떤 ARQ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것만 풀면 엄청 쉬운 문제죠? 힘들어. 자, 여기 볼게요. 송신 측이 데이터 0을 보냈어. 자, 수신 측이 데이터 0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송신 측이 데이터 1을 보냈어. 수신 측이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그쵸? 일단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송신 측이 데이터 1을 보내요. 자, 응답 데이터가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데이터를 보냈어. 그러면 일단 뭐는 걸러야 돼? 정지되기는 걸러야 돼. 정지되기는 무조건 응답 데이터가 와야지만 보내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선택적 재전송이거나 아니면 고백엔이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가능해. 자, 근데 데이터 2가 전송이 중단됐죠. 문제가 생겼어. 오류가 발생했어. 뭐 타임아웃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 1 오류가 난 걸 다시 보냈어. 그치? 받았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3을 보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지되기랑 아니 선택적이랑 고백엔의 차이가 뭐야? 처음부터 다시 보면 뭐가? 오류 났을 때 어떤 애가? 송신 그러니까 어떤 ARQ가? 고백에 고백엔 ARQ는 오류가 난 데이터부터 다시 싹 보내. 근데 선택적은 어때? 오류가 난 것만 보내. 그렇죠? 근데 얘를 보세요. 얘 지금 데이터 2를 보낸 다음에 다시 2를 보냈고 3을 보냈지. 이게 만약에 오류가 난 것부터 다시 싹 다 보내는 거였으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1 다음에 2가 왔었어야 되거든? 근데 1 다음에 3이 왔죠. 그렇다는 건 얘가 고백엔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선택적 ARQ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류가 난 것도 순서대로 가지 않잖아, 지금. 오류가 난 것만 다시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적 ARQ야. 자, 그러면 1번.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1번 문제가 좀 어렵지. 그 다음에 2번. 묵시적 방법. 묵시적 방법은 ACK를 보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안 보냈잖아. 그치? 안 보내면 묵시지, 뭐. 3번. 데이터 1을 전송한 후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은 타임아웃으로 설정된 것이다. 타임아웃의 개념이 뭐야? 시간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잖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오류가 났다 생각하고 재전송하는 거죠. 그러면 재전송하기까지 그 시간을 전부 다 타임아웃으로 간주를 하겠지.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선지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정답이 4번이야. 이거 3점짜리인데 오답률이 6이었던 이유는 4번이 상대적으로
잘못된 선지인 게 눈에 띄었다는 거야. 왜일 것 같아? 시켜야지. 데이터 2는 지금 전송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재전송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한번 오답해봐. 한거나 왜인 것 같아? 신청이 ACK는 보내지 않았겠다. AC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NAK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보내기 이유가 없잖아. NAK를 보내지 않은 거면 그 타임아웃 아니면은 정상이라는 건데 그 이유가 아니잖아. 정답.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들아 전송 중단은 뭐와 관련이 있어? 타임아웃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NAK를 보내지 않아서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타임아웃이어서. 그래서 그냥 오류라고 판단한 거죠, 얘는. 5번. 선택적 재전송은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일단 순서 상관없이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 맞춘다 그랬잖아. 얘도 지금 보면 순서 짬뽕된 거 보이지? 2, 1, 3 이런 식으로 갔잖아. 이걸 마지막에 맞춰서 다음 데이터로 넘긴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5번 선지는 맞다고 볼 수가 있다. 난이도가 진짜 어렵죠. 자, 지금 잠깐 보면서 자기가 좀 놓치거나 졸아서 이해를 못했다 하는 거를 잠깐만 보고 아 이해 다 됐다 하는 사람은 지금 잠깐 5분 쉴게요.